안녕하세요. 달빛 한의원 원장 김동영입니다. 새해 첫 강의로 이제 한 해를 시작하는데요.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지지와 사랑에 느끼면서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올 1년 동안 더욱 진보할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다 같이 발전하고 깊이가 더하고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은 한의학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의 일환으로 현대 중국 상한론에 저번에 소개했죠. 상한학술사에서 8대 학자 그 중에 한 분인 리커샤오라고 하는 교수께서 직접 전문적으로 상한론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라는 그 내용을 쓰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오늘서부터 연재하도록 해요. 한 번에 다 하긴 좀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나눠서 하는데 첫 번째 단락이 뭐냐면 필히 경전, 내경 등과 결합해서 공부를 하되 견강부회한 해석을 하지 마라. 이런 주제입니다. 자, 제가 참고한 책입니다. 르커샤오 두 상한, 리국소 교수께서 상한을 뭐 읽다도 되고요, 공부하다, 연구하다, 뭐 파헤치다, 뭐 여러 가지 뜻을 쓸 수 있어요. 중국의 한자라는 이런 의미가 있죠. 재밌는. 자, 책은 인민군이 출판사에서 냈고요. 그 책이 나온 거는 2009년도에 나왔네요. 2009년도 1판. 네. 자, 그러면 이 교수님의 전기를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 빨리 살펴보죠. 특이한 거는 이분은 독학을 하셨어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사서삼경 중국 고문에 대한 기초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한의학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정말 젊은 후학들에게 뭐 제가 좌절감을 주려고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겁니다. 정말 우리 한국 땅에서 정말 이제 20대 이제 한의대를 다닌 학생들이 정말 큰 꿈을 꾸고 내가 평생 내 진짜 한의학에 바치겠다고 해갖고 저도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늦게 갔고 그렇지만 또 다른 많은 영적인 책들이 영감을 많이 줬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젊은 호학들이 지금 20대들이 정말 내가 일생을 이 한약을 위해서 바치겠다고 하면 해야 될 일이 너무 바른 길로 공부해야 될 길이 끝이 없는 겁니다. 무슨 사주로 사상 뭐 이런 걸로 공부할 새가 없어. 그거 대충 해가지고 될 수 있는 학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될 끝이 없는 겁니다. 이게 특히 고문의 기초가 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리커샤워 선생은 그 자가 군복이라고 하는데 산동 사람이에요. 1910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96년도에 86세에 들어왔고 이 책을 쓴 사람은 그래서 이 책을 쓴 사람이 제자죠. 제자인데 87년도에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77세 마지막 연구생으로 즉 그러니까 연구생으로 대학원생으로 이제 받은 제자가 그러니까 이제 77세에 있으니까 한 10년 가까이 선생님 모시고 그리고 선생님 돌아오고 나신 다음에 이제 선생님을 기억하면서 이거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농민 가정에서 태어났대요. 그쵸? 1910년이니까 그 아버지께서는 농업과 겸하여 이게 무슨 기술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이걸 뭐 벌레가 이게 뭐라 그러나요? 안 찾아봤는데. 그래서 매년 가을에 추수가 끝나고 나면 그 동북 지방으로 가가지고 거기 이 면직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그 다음날 봄이 되며 따뜻해지면 고향에 들어와가지고 다시 그 밭일에 논일에 이제 농사를 지고 일을 해갖고 그래갖고 아주 근면하고 소박하고 이렇게 생활이 살았다는 뭐 그 당시에 그럴 수밖에 없었죠. 뭐 이렇게 선생의
이 리라우스 선생의 일생 또한 진진컨컨 아주 근실하게 살아고 소박하고 예, 그리고 뭐 사치스럽지 않게 검약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가정에 이게 이제 쉰타 그 훈육된 것이 아마 이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필히 이건 그래서 선생이 7살 때 학교에 들어가요. 그래서 중국의 그 당시 그 19세기 20세기 초에 보면 4년제 국민학교였던 것 같아요. 소학이. 그리고 4년을 다른 그 짱얼스 나우스도 4년제 들어갔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다시 이제 소학교가 국민학교가 일반 국민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다시 4년제 졸업하면 고등 국민학교가 있었던 것 같아요. 3년을 그러니까 7년을 공부한 거죠. 일반 학교에서 졸업한 후에 가정이 경제 조건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외지로 나가서 이제 중학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중학교 가서 계속 공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 이제 서울로 올라가든지 뭐 근처 대도시로 가야 되는데 그럴 여건이 뭐 하숙비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때마침 시지 이런 말이에요. 때마침 동탕춘 이거 사시던 곳이 동탕촌이라는 것이죠. 그 서토의 그 용천샤오셔 용천소학교에서 무슨 반을 만들었냐면 그 두징 부시반 그러니까 경전을 읽는 그 보습반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보충 수업반. 그래서 이 수업을 들으면서 그 선생이 뭐냐면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경전을 공부하게 된 거죠. 이 보습반에서 5년간 공부를 했는데 주요 경전과 뭐냐면 사서 이 사람들은 오경이라고 하죠. 오경 그다음 좌전 고문 고시 등을 배웠는데 이걸 5년 그러니까 7년으로 국민학교를 기본적으로 7년제 국민학교 중학교까지 나온 셈이죠. 그다음에 옛날을 보면 우리 현재 그다음에 5년 동안을 전적으로 그 머리 좋을 때 젊었을 때 아주 좋았을 때 하니까 중고등학교 때 사서 오경 좌전 고문 고시 등 이게 한의학을 공부하는데 결정적인 의미를 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전의 고문에 대한 깊이가 우리 경전이 전부 고문 아니에요. 상한론도 고문 아니에요. 특히 동안 시절에 나온 거 아니에요. 항전의경 그 이전에 나온 거고.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들로 뭐냐면 선생이 아주 그냥 돈실하고 고문 기초를 다진 거예요. 그래서 5년 동안 젊었을 때. 그래서 선생이 홀로 이제 독학으로 중의를 했는데 근데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해방 후에 독학했지만 경전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기껏 해봐야 뭐 황한의학 갖다 일본 책으로 번역한 것 좀 봤을까요? 그래서 굉장히 유리한, 그러니까 아주 좋은 그 기초를 다진 거, 조건을 갖추게 된 거죠. 5년간 전적으로 고문만 공부를 하고 그 안에 있는 사서오경의 사상까지 이해를 했으니까 굉장히 그 깊은 기초를, 중의 한의학을 할 수 있는 깊은 기초를 다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한국 한의학의 문제가 뭐냐면 동의보감을 이제 제가 다 내용부터 살피면서 소개하겠는데 동의보감의 이제 주 편집자라고 하는 허준 선생님이 편집했다고 하는데 그 허준 선생님이 편집한 동의보감 내용을 보면 전혀 내경과 항제내경과 상한을 근계를 이해할 못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앞뒤 문맥이 전혀 다른 문맥인데 갖다 붙여놔요. 한 문장 속으로. 그러면 다른 문맥의 다른 내용인데 같은 말인 줄 알고 갖다 붙였다는 거는 이 표면적인 해석도 못했다는 거죠. 황제 내경과 상한 근계에 대한 표면적인 해석을 왜냐하면 이분들의 예전에 한의학을 한 사람들이 상놈이거든요. 죄송합니다. 뭐 제가 무슨 꼭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반이 아니었던 사람들을 다 상놈이라고 했죠. 양반이 아니었기 때문에 학문 기초를 가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왕이나 그 이시조선의 그 왕들과 신하들이 한의사들의 그 실력을 어떻게 하면 높일까 고민하는 내용들이 하도 없이 많고 그래서 왕들이 그냥 터무니없이 등창으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고문 기초가 안 돼. 그러니까 경전을 볼 수 있는 기초가 안 됐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안 믿던 거예요. 아무도 안 믿어. 옛날에 의사들을. 왕도 잘 안 믿는 거예요. 불안하고.
그런데 그 제도를 고칠 생각을 안 하니까 일단 쌍놈이 그러니까 양반이 아닌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되니까 아무도 실력 있는 사람들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 혼자 공부했어요. 예. 그러니까 참 큰 문제죠. 지금은 또 너무 의사되려고 그러는 문제였고요. 또 저희 때도 저희 뭐 60년대 말 70년대 초반에도 한의대 누가 생각도 안 했어요. 공부 좀 하는 사람들은. 예, 김홍 선생님도 썼잖아요. 자기 예, 서울대 뭐 후진과를 받다 떨어졌는데 경희대 한의과를 보는데 발가락으로 써도 들어가겠더라고 써놨더라고요 책에다가. 그러니까 꼭 폄하하려고 아니라 그 당시 상황을 그대로 내는 거죠. 꼭 우선 예, 선생이 19살 때 그 소학교 교수에 이제 예? 예, 국민학교 교수가 돼요. 그래서 그 굉장히 그 가슴 아픈 상처를 받는데 왜냐면 농촌에 예?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그래서 예, 이 농민들이 가난하고 거기다가 이렇게 예? 의사조차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국민학교 선생을 19세부터 10년 동안 29세까지 하는데 한편으로 아이들 왜냐면 충분한 실력을 갖췄잖아요. 4년 3년 나고 5년간 예, 그 중국의 고전을 예, 점적으로 공부했으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자기가 홀로 의학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남는 시간 저녁 뭐 휴일 등에 뭐코 그러니까 쉴 새 없이 코 뿌주니 그냥 끊임없이 예,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예, 읽었다는 거예요 책을. 하여튼 시간만 나면 애들 가르치는 시간 빼놓고 그리고 쇼부팅차오 왜냐면 이분이 이제 경제 상황이 어려우니까 옛날에 물론 저는 어떻게든 뭐 무조건 책 삽니다. 지금도 뭐 대만에서도 사고 뭐 예, 저번에 올렸잖아요. 대만에서도 사고 또 뭐 여기서도 좀 얼마 전에 가갖고 또 예, 몇백 불어치 샀는데 요즘 중국 책값이 너무 많이 올랐네요. 중국 환율이 올라서 그런지 너무 비싸다고 그러니까 아유, 자기도 방법이 없다고 환율이 그러니까 이분은 책을 빌려다가 전부 베낀 거예요. 황제내경도 빌려다 베끼고 상한론도 빌려다 베끼고 그러니까 쉴 새 없이 베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들을 다 베껴서 봐야 되니까. 결국은 뭐예요? 예? 아무 선생님도 가르침이 없는 상황 안에서 뭐예요? 스스로 뭐예요? 내경, 난경, 상한, 금계, 본초경 등 중위 경전 저작에 관해서 추통로 거칠다는 얘기잖아요. 초자는 대충 통하게 됐어요. 대충. 그러니까 선생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런 동시에 뭘 또 읽었냐면 읽고 암기했냐면 대량의 후세 의가들의 저작들 많잖아요. 뭐 천금방도 있고 비위론도 있고 뭐 금원 사대가도 있고 주단시 뭐 수많은 책들을 이 사람들이 이분이 그 공부를 혼자서 고문 실력이 깊으니까 그리고 경전에서 일단 기초를 다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혼자 공부해도 큰 길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의학 서적들을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특히 중경 할아버지의 책을 아주 정치하게 공부했던 겁니다. 세밀하고 아주 정치. 예? 그래갖고 그 공부가 아주 깊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1935년 10년 생겨 25살 때 어디에 참가냐면 당시에 연태시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 뭐 한국에 가니까 연태 이과두주가 올라왔네요. 들어와 있대요. 이가두주 우리 뭐 알거토라고 그러는데요. 이가두주에는 사실 원지가 북경입니다. 북경. 그러니까 북경 사람들이 그걸 소주처럼 우리나라 소주처럼 먹던 술인데요. 보통 55도 가죠. 정말 겨울에 눈 오는 날에 그 알가토하고 그다음에 그 수완양로 우리 말로 하면 뭐예요? 그 해가지고 같이 그 저녁 또는 양로초알 하고 먹으면 눈 오는 밤에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그 연태시에서 중위 시험을 봤어요. 자격증 시험을. 그래서 전체에서 2등을 해갖고 그때 합격을 하는 거예요. 중위 자격 시험을. 그래서 합법적인 그 싱이 질자오 그러니까 의사 면허증을 받았어요. 이제 25세 때.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이들 가르치면서 한편으로는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어요. 후에 진짜로 오는 사람들이 너무 점점 늘어나갖고 이 가르치는 데 영향을 받게 돼갖고
38년에 28살 때 그 뭐예요? 유학을 포기하고 의학을 하게 됐다는 얘기는 그 가르치는 거 이제 유학을 주로 가르쳤다는 게 옛날이니까 유학을 포기하고 의학엔 전적으로 들어오게 했고 그래서 자기가 살던 원적에서 스스로 약방을 열고 개업을 해요. 그래서 선생이 그 환자들에 대해서 극단적인 책임감을 느낀 사람이었어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어떤 중환 환자들을 만나게 되면 식음을 폐지하고 그 환자가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날 때까지 계속 걱정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벗어나야만 그때만 바로 마음이 편해가지고 얼굴에 기쁜 기색을 드러내는 이렇게 밥도 못 먹고 그래서 그 진료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부자든 가난한 사람들을 모두 동일하게 받고 이건 뭐 다 소식이고요. 그 가난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특히 많이 뭐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뭐 무료로도 많이 치료를 해주고 그래서 고향에서 아주 군중들이 그 백성들이 많은 그 신뢰를 받았어요. 그래서 후에 다시 뭐예요? 연태와 대련 등지에서 그 개업을 해요. 그런 당시 사회의 질서가 혼란해 갖고 그래갖고 뭐 막 도망 다니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태시 뭐 일본 군들은 막 쳐들어 내려오고 동해안이에요. 중국의 동해안 그죠? 그래서 뭐 그러다가 이제 1954년도 그러니까 34살 말에 이제 중국 정부가 성립된 거죠. 선생이 어디로 가냐면 위웨이시에서 뭐 그 진짜를 해서 중의사를 맡아요. 그래서 1958년도에는 산동성 중의진수학교에 다시 들어가요. 이제 왜냐면 정식으로 이분이 학교를 나온 그 학력이 없으니까 다시 이제 진수학교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반년을 배운 후에 뭐예요? 학생에서 교사로 바뀌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깊은 그 의거문지 경전 그 경학 중국의 유학에 대한 지식과 고문에 관한 지식으로 자기 혼자서 10년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20여 년간 임상까지 하고 다시 와서 배웠는데 뭘 또 하겠어요? 가르쳐야죠. 그런 후에 어디로 가냐면 산동중의학원 산동에 있는 중의학대학이죠. 한과대학으로 가갖고 상한교실에서 이제 강사를 해요. 이때서부터 이제 이분이 제남에 거하게 돼요. 후에 이제 부교수도 되고 교수 되고 1977년도에는 전국에 까오카오라는 게 뭐냐면 왜 그게 까오카오가 1977년도에 회복됐냐면 그 전까지 문화대혁명으로 우리말하면 예비고사가 없어진 거예요. 요즘 예비고사라고 그러나요? 뭐라 그러나요? 그 대학 들어가는 시험을. 그게 이제 1977년도에 겨우 이제 그게 회복이 돼 갖고 그래서 전국에 중위 쭈아니엘 쇼시온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전국의 첫 번째 중위 전문 석사 연구생 이제 다오스 받을 수 있는 그 선생님이 돼요. 합쳐서 이제 와서 이제 국무원에 우리말하면 이제 내각에 그 특수한 장학금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미 산동중의학원에서 상한교실의 주임 고문 또는 전국 중경학설 전문위원회 고문 등도 맡고 그래서 이제 장준경 고의 따시의 명예교수로 초빙받게 돼요. 그래서 1984년도에 구사막사라는 것에 참가를 해가지고 다음에 중국 공산당에 가입하고 중국 당대 명인력에도 수록이 되고 그리고 88년도에 이제 퇴시하는데요. 선생은 진짜 폭넓게 책을 보고 학식이 아주 깊고 도노하고 의학에 대한 이치가 아주 정치하고 깊고 그래서 가르친 지 50여 년이 됐고요. 대량의 학술 논문을 밝고요. 국내외 이게 국내 상한학에 있어서 그 현대에서 크다란 영향을 끼친 8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선생은 각지로부터 요청을 받아갖고 북경에도 가고 천진에도 가고 남영에도 가고 심영에 장춘 대련 등지에서 이제 가르치게 됐어요. 가르치는 곳마다 그 열렬한 환영을 받았고요.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특히
우리가 알려야 될 거는 이분의 대표 저작이에요. 상한지의 위론, 해옥론. 뭐 이 책이 나오면서 그냥 일변의 옛날 이론들을 다 그냥 쓸어버렸어요. 그 견해가 아주 독특하고요. 관점이 아주 새로웠어요. 뭐라고 하느냐면 당대 상한론 연구에 돌파적인, 그러니까 독보적인 그 성과를 이뤘죠. 그래서 중국뿐만 아니라香港, 홍콩, 싱가포르, 일본 등에까지 영향을 미쳤어요. 국내 중의학계에 아주 좋은 평판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선생의 상한 연구사에 있어서 한 지위를, 그래서 8대 현대 8대 의가, 상한론에 큰 영향을 준 현대의 8대 의가 중에 한 분이죠. 나이 순으로 두 번째, 염재봉 선생님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리페이션, 그 다음에 루조주, 뭐 쭉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저번에 한번 봤죠. 자, 이게 이제 선생의 그 약과 전기인데요. 이 전기가 선생이 구체적으로 쭉 어떻게 자랐나도 굉장히 길어요. 근데 뭐 그걸 꼭 보기보다는 선생님이 주로 했던 진짜 어떻게 상한론을 공부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선생님이 직접 쓴 이제 상한론 학습 방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설명했냐면, 독특한 분석하는 사유와 학습 방법이 이 리커샤워 라우스께서 지시회, 그러니까 의학을 공부하는 하나의 특징이 이겁니다. 분석 사유하는 능력과 학습 방법이에요. 이 선생님께서는 통샤, 일반적이고 쉽게 이해하고 뭐 거칠해하지 않는 착실한 문장으로 이 뭐예요, 캄캄하고 아주 오묘한 그냥 논쟁이 많은 문제들, 또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아주 캄캄하고 너무 깊은 이론들이나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 또는 논쟁이 많은 문제들, 이런 것들을 분석해 아주 철저하게 펀시더 포웨이 토체 분석을 아주 철저하게 해갖고 상한론 학습에 연관되게. 그래서 어떻게 했냐, 병기로부터 착수를 해가지고 뿌능성반이 억지 해석 절대로 하지 못하도록, 예를 들면 한치라고 하고 또는 중음 류후라고 하는 등 이거를 바로 상한을 직접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문자 이외의 정신들을 살펴가지고 상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한 글자 한 단어로부터 착수해가지고 원래의 의미를 완벽히 체득해가지고는 임상의 합리성과 결합해가지고 해석을 했다. 로지컬한 사유와 임상을 겸해서 중시했고, 임상에서 입증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뭘 존중했냐면 경전을 특히 중시했고요. 실제적인 응용을 중시했습니다. 경전을 통한 경전의 이론을 중시하고 실제 임상을. 일체의 경전은 마땅히 뭐에 복무해야 돼요? 뭐에 이용돼야 돼요? 임상의 이념으로 이용돼야 돼요. 임상하려고 있는 이론이에요. 내경과 내경 일체가 공리공론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본편의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뭐 했냐면 정확한 학습 방법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뭐냐면 선생님의 독특한 사유의 특징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분이 어떻게 사유했는지를. 그래서 한번 보죠. 이제 직접 선생님이 쓴 거예요. 이거는 제자가, 앞에 문장은 제자가 이제 자기 나름의 느낌을 이 글을 보고 느낀 걸 쓴 거고요.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이 이제 쓰는 거죠. 어떤 학설이든지, 그렇잖아요. 에너지를 덜 들이고 시간을 덜 들이고 잘 배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학문하든, 그쵸? 이왕이면 시간 덜 들이고 에너지 덜 들이고. 그래서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학습 방법이 아주 중요한 거다 그러려면, 그렇죠?
예. 특히 뭐냐면 고전 의학 경전을 공부함에 있어서 시대 환경이나 생활 방식이나 어문 또는 각각의 방면 등에 모두 현대와는 아주 다른 차이를 갖고 있어서 껑시야 더욱 시야하다. 뭐냐면 학습 방법을 잘 이해하는 것이 이 시야 슈에시방과 아주 중요하다. 만약 학습 방법이 루거 떼 토올러 딱 정확하게 맞아떨어 옳은 길로 갔어. 그러면 뚜어카이 하우스 아주 빠르게 그리고 많은 것을 에너지나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어. 그리고 진정한 학문을 이해할 수, 한의학의 진정한 면모를 쩐똥시를 배울 수가 있어요. 만약에 공부 방법이 잘못됐다. 그러면 뿌단 뭐할 뿐만 아니라 그냥 시간과 경비와 에너지를 낭비할 뿐만 아니라 공부하면 할수록 뭐예요? 호리우트해져요. 호리우트가 멍청해져요. 더 헷갈려요. 공부하면 할수록. 현저적으로 잘못하면 엉뚱한 길로 가게 돼요. 치로 그러니까 새길로 빠지게 돼요. 다른 길로. 지금 저희 채널에 그렇게 썼어요. 정말 엉뚱덩뚱한 책을 동의보감이냐 이런 책 붙들고 아무 길도 안 보이는 길을 몇 년간 헤매다가 선생님의 책을 보고는 눈이 뜨고 길이 보입니다. 선생님이 제 책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한약은 없다. 그 다음에 임상 경험집, 동양학은 병으로 뒤지거나, 그 다음에 황제내공 소문대 1권. 그러면서 너무나도 새로운 길이 보이고 갈 길이 보였다고 그 젊은 친구가 후학이 써는 걸 보고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 그 젊은 애들이 그리고도 우리 채널에 들어왔다 나가는 친구들 많아요. 욕하고 답답한 거예요. 민족적인 감정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말 가슴이 아픈 겁니다. 이 어린애들이 이 젊은이들이 진짜 갈 길 못 찾아서 우왕 그래 오직하면 사주로 처방하고 오직하면 그 말도 안 되는 사상 체질 같은 걸로 그냥 8가지 처방으로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니까 무슨 8상 또 그것도 안 되는 64상 무슨 엉뚱한 일들로 참 그리고 아직도 500년 전에 그 엉뚱한 그 동의보감 측에서 못 벗어나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한 사람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눈을 밟아본 적도 없고 바닷물을 먹어본 적도 아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상한 눈을 공부할 것인지 내가 설명을 한번 하겠다. 이거 어떻게 상한 눈을 공부할 것이 하이시 삐아웃 이거 정말 중요하다. 공부 정말 어떻게 하는지 내가 한번 강의를 하겠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다. 제대로 가야 된다. 제가 중국에 처음 갔을 때 중국어를 6개월간 했어요. 미리 입학시험을 보면서. 그런데 거기에 참 재밌는 말이 났더라고요. 옛날 고사인데요. 어느 친구가 큰 부자가 그 마차를 신고 식량을 많이 싣고 하는 거 말하는 겁니다. 내가 북경을 간다고 어딜 가냐고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보기엔 그걸로 가면 북경과 반대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간과 돈이 많은데 결국은 돌고 돌아서 닿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런 엉뚱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엉뚱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 고집이 세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과거에 비록 헌샤오여우런 바쉐시방과 과거에 이 학습 방법을 갖다가 전문적으로 연구해 본 사람은 아주 많지 않았다. 적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의사들 중에서 이분이 이렇게 전문적으로 글 썼어요. 딴시 그렇지만 러너 슈에저 어떤 학자들은 어떤 학자든 본인들은 모두가 필히 뭐가 있냐면 자기 나름의 학습 방법을 갖고 있다. 그렇겠죠. 일갈은 이루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그러니까 그걸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발표를 하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한약을 공부할 건지 그렇지만 일갈을 이루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 나름의 학습 방법을 갖고 있었다. 그건 부인할 수가 없는 사정이다.
일가를 이루려면 자기 나름의 독특한 방법, 학습. 상한론을 학습하는 방법을 예를 들어보자면 청우지라고 하는 분, 중국 역사에서 상한론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이 청우지라는 분이 시대 말로 요즘에 상한 주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의 근본적인 모델이에요. 원형이고. 그런데 이분은 반드시 근거를 갖고 주석을 했어요. 자기 나름의 후리후티하게, 그러니까 제멋대로 주석을 한 게 아니라 완전히 근거를 갖고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만 주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늘 얘기하죠. 경으로 경을 해석했어요. 쭉 경이 뭐냐? 황제내경이나 신농본처경이나 아니면 상한 근견에 있는 다른 조문을 이용해서 해석을 했어요. 헛되이 자기 나름대로 헛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이게 청우지의 주해상한론의 특징입니다. 또 장은함, 장지청이죠. 장은함은 오운육기를 결합해서 상한론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천인합일법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 기상, 그 날씨 변화가 어떻게 우리 몸에 질병에 영향을 주냐. 오운육기거든요. 그래서 오운육기 강의를 할까 생각하는데 잘못하면 또 이상한 방향으로 전보는 것 같은 방법으로 갈 것 같아서 걱정하는 거예요. 자, 유견래는 이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서양 의학으로 중의를 해석했어요. 상한을 해석했어요. 유견래의 특징입니다. 상한학술사에서 봤죠? 당영천은 혈증론을 쓴 유명한 근대명인데 중소의 회통법으로 썼죠? 오검, 의정근감을 썼던 오검, 차우치프 등은 뭐예요? 추한까지 경문을 상한의 조문을 다 고쳤어요. 고쳐가면서 자기 나름대로. 그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드는 거 비합리적으로 자기가 생각하기에 비합리적이라는 거를 고친 거죠. 초젠, 착간, 중정법이죠. 또 이와 같이 등등 방법들이 각각에 따라 다 달라요. 학습의 효과는 자연히 동일할 수가 없어요.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냐에 따라서. 그렇죠. 진태 오늘 우리는 1년의 학습 방법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이 1년의 학습 방법, 이 다오는 한 벌이란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이 한 체계를 방법은 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론 체계, 사상의 근원이 내경, 난경에서 통일해야 된다.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 굿!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전혀 내경과 경전에 없는 사상학 엉터리 같은 것에 근거해서는 안 된다. 한 번이라도 고찰해봤냐 우리나라에서 전적으로 비판적으로. 저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폄하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전적으로 의학 이치로 보자. 의학의 이론을 예를 들면 어느 분이 교회를 세웠는데 그의 이론 기초가 주장하는 바가 성경에 위배돼요. 성경과 달라. 그럼 그건 기독교는 아니죠. 아니 틀리고 맞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는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한의학의 이론적 고등 기초는 내경, 난경, 상한, 근계, 신동, 문초공에서 다른. 그것을 만약에 벗어났다. 그러면 그건 한의학 아니죠. 옳고 그러면 난 모른다 그러면 그건 한의학은 아니다. 한의학 이런 걸지 마라. 문표를 기독교 무슨 파 걸었는데 성경 안 봐. 그럼 그 기독교 교회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혼자 도 닦은 거지. 그게 옳고 그러면 모르겠어요. 도가 깊을 수 있으니까. 두 번째는 변증론치나 처방 용약이나 임상 실전을 이 같이 다 연합치려야 돼요. 다 모아자는 거예요. 임상으로 다 모이자는 거죠. 아니 임상 없는 의학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작자의 시대적인 한계를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 시대적인 특징과 한계를. 그 다음에 학습의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이런 아래 다음부터 이제 이런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토론해 보자.
자, 첫 번째 이분이 주장하는 겁니다. 리커샤오가 반드시 내경이나 난경이나 신농본초경이나 근계유락 등과 결합을 해갖고 상한을 이해해야 된다. 상한을 공부하는데. 단 그렇지만 경광부의식의 해석은 하지 마라. 억지로 갖다 붙여갖고 근거를 삼지 마라. 내경이라고 해서 난경이라고 해서. 장준경 할아버지가 상한 잡병론에 자서 스스로 쓴 서문 중에 이미 말했잖냐. 나는 소문과 국원, 침경, 영추를 말하는 거죠. 80일 난경을 말하는 거고, 음양대론, 타일루, 야울루 이런 책들을 근거로 해갖고 내가 책을 지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정확하게 상한론의 작자의 주도 사상을 이해해야 되는데, 필히 이해하려면 어떻게 돼요? 필히 이 책들을 깊게 연구해갖고 결합해서 연구해야만 이 책을 참고해서 썼는데, 그럼 이 책을 이해 못하면 장준경 할아버지의 사상을 어떻게 정확히 할 수 있냐. 음양대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문 중에 운기칠편이라고 해요. 하는데 또 타일루 야울룩에 대해서 뭐 반드시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신농본적응 약에 관한 내용일 것이다. 이게 약론 보면. 왜냐면 약이 있어야 책을 처방하고 방을 줄 거 아니에요. 단중 이 책이 고대의 고대로부터 흘러나왔다는 것을 고려하면 지샤오즈 아무리 뭐 나쁘게 봐도 선령본초공에 비슷할 것이다. 그다음 근계유락 이건 상한론의 자매편이에요. 당연히 장준경 할아버지 손에서 나왔으니까 상한론을 논함에 있어서 일련의 문제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는 거죠. 상한 있는 방이 근계에도 나왔으면 그 조문들을 보면서 이해하는 더 깊은 이해가 되잖아요. 인치 그러므로 이와 같은 고서적들을 결합해 갖고 상한론을 연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래에서 몇 개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이분이 이제 이런 예를 드냐면 왜 꼭 의학 경전을 봐야만 상한론을 깊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이분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맥에 관하여 음양이 구별된다고 하는데 상한론에는 양마이스 인마이 슈엔 양맥이 껄끄럽고 음맥이 현맥이다. 또는 마이 인양 주의진 음맥 양맥이 모두 긴맥이다. 마이 양외의 인후 양맥은 미미하고 음맥은 부맥이다 등 맥을 음양으로 분리해서 논술한 것들이 많아요. 그쵸? 우리가 여태까지 보면서. 그러면 맥의 음양에 관해서 주석가들의 해석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부맥, 침맥, 그러니까 약하게 뜬 것이 그러니까 약하게 눌렀을 때 표의 맥을 이때 부를 뜬 맥에 강하게 이제 약하게 경한 약하게 눌렀을 때 그냥 딱 잡았을 때 것을 양맥, 깊게 눌렀을 때 걸 음맥 이렇게 주석하는 주석가들이 있어요. 또 한 주석파들은 뭐냐면 관취엔 간호, 그러니까 관을 청관척의 3부에서 관을 넘어서 어제 쪽으로 윗부분에 있는 촌부를 갖다가 관 이상의 부위를 촌부를 주로 양으로 보고 간 이하의 척부를 음으로 보는 해석. 상한론을 해석하면서 대부분 그 크게 나누면 이 두 가지 설이에요. 그러나 수부죠. 이건 다음 같은 사실을 모르는 얘기다. 어떻게 난경 이난에 보면 명확하게 얘기가 되고 있다. 관에서 척부까지를 척내라고 하고 이게 음을 지배한다는 것은 뭐예요? 음이 표현되는 것이다. 총 관서부터 어제까지를 척내라고 하고 양이 지배하는 것이다. 3년에 명확히 말해 관의 앞이 양이 동하는 것이고 당연히 뭐예요? 구분 후 당지엔 9분 정도가 된다는 거죠. 길이가. 그리고 뜬다. 간 이후의 것을 음이 움직이는 것으로 당연히 뭐예요? 1촌의 길이를 잡으면서 가라앉는다. 그죠? 우리가 실제로 잡으면 천맥은 되게 뜨고 척맥은 대부분이 약해져.
뭐 사실이 뭐 삼란에 나온 말이 맞는 거. 명백하게 뭐라고 지적하는 게 뭐냐면 맥의 음양이 부위로 나눠 있다는 거예요. 관 앞부위냐 관 뒷부위냐. 그래서 난경원에서 말하기를 가볍게 잡냐 세게 눌러서 잡냐를 맥의 음량으로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것은 맥의 경중으로 표현했다. 예. 그리고 다시 논중에 뭐냐면 청에서 음맥 양맥의 조문을 봤을 때 단지 뭐예요? 촌맥을 볼 때 양이고 청맥을 볼 때 음이다. 그래야만 그 문장이 너통 문장이 통한다. 문장의 뜻이 통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부위로 보지 않고 깊고 아래 위로 본다면 그렇지 않으면 뭐냐면 많은 조문들을 이치가 통하지가 않아. 해석이 안 돼. 이런 얘기. 이분은 근거로 난경에서 구한 거예요. 예를 들면 상한론에 샤오인 중풍 맥이 양미 인부저 위지에 소음의 중풍이 걸렸는데 이 사람의 맥이 양은 미미하고 음맥은 부맥이라면 이 사람은 곧 나을 것이다. 그러면 양미를 갖다가 촌맥이 미약하고 이것은 촌맥이 미약하다는 건 뭐예요? 상부에 있는 심폐가 약하다는 얘기예요. 심하가 뭐예요? 아래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촌맥에서는 잘 잡히지 않았다는 거 보는 거예요. 뼈즈 심하가 아래로 내려갔고 인맥이 부맥이라고 하는 것은 청맥이 부맥이라는 것은 신장에 수기가 위로 올라오는 떠오르는 길을 나타내는 거다. 그러니까 물은 뜨고 화는 내려가니까 수와 기재 이게 주역에 뭡니까? 마지막 회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만사형통하는 거죠. 물은 아래로 물은 위로 뭐 이거 다 해결된 거죠. 고로 뭐예요? 사원 중풍이 심증 가슴이 탁탁하고 잠을 못 자는 증이 필이 뭐예요? 저절로 낫게 되는 거다. 왜냐면 불은 내려가고 물은 올라오니까 막 가슴이 막 일단 소음 중풍증이 나을 것이다. 맥이 이렇다면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가볍게 잡고 무겁게 잡다가 해서 깊게 잡다 깊게 잡은 맥이 반대로 뜬다? 나 치부청년시야. 이게 무슨 우스개 같은 얘기를 하냐. 깊게 눌렀는데 맥이 뜬다? 이게 웃기지 않냐 이런 말이? 다시 보자. 장준경 할아버지 다른 근계열역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5장에 뭐 이게 꼭 근데 이 두 가지 학설은 지금도 많이 될 때요. 꽉 누르는데 뜰 수 있죠. 강하게 치고 올라올 수 있으니까. 5장의 풍안의 적지편에 보면 뭐라 하냐면 5장 사맥이 있다. 심사맥은 심장이 죽을 심스장 부즈실 루마도 안즈 이짜오 차오지저스 비장은 뜨고 대견하고 안즈 지지해장 루 이외에 간스장 막 등이 있는데 맥은 가볍게 누르고 두껍게 부르면 모두 뭐예요? 부즈 안즈 즉 이런 글들이 있는데 깊게 누르고 얇게 누른 거를 부즈 안즈 라고 했지 양맥 음맥으로 부르지를 않았다. 그러니까 양맥 음맥이라고 하는 건 떴을 때 부즈 이 부는 뭐예요? 가볍게 잡았을 때 이 실맥이라는 거고요. 안즈 두껍게 누르면 강하게 누르면 짜오지지스 이렇게 얘기했다. 경중을 말할 때 안즈 부주로 얘기했지 음양으로 얘기하지 않았다. 다른 데 와서도. 그래서 중경을 단어를 사용할 때 아주 일관적으로 사용했다. 그래서 그 맥의 음양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다. 그래서 맥의 음양을 여기서 모를 때문에 청과 척으로 봐야 되고 나시 장으로 부와 침으로 얘기할 때가 그게 이제 강하게 눌렀는지 낮게 누르는 건지를 본다. 이렇게 난경이나 내경과 합쳐서 봐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예를 들은 겁니다. 그 다음에 샤오치
이 사오치라는 이 단어요. 상한론 중에 두 번 나와요. 한 번은 시판 뿌더미엔 허번해 가지고 잠을 못 이룰 때 츠즈즈탕증 만약에 소기로 시자 감초 지탕으로 치료를 한다 라고 하는 조문에 안에서 하나 보이고요. 또 한 번은 차호후 라우프편에서 상한이 나은 후에 실내 샤오치 화하고 약해서 기운이 없을 때 기가 약해서 토하고자 하는 때 주위의 시가우탕으로 치료를 한다. 어떤 경우에 강의를 하면서 이 샤오치를 뚜안치로 해석한 숨이 가쁘다로 해석하는 것은 이건 페이창 추어우다. 이건 아주 틀린 것이다. 그냥 틀린 게 아니라 이거 완전히 틀린 거다 이런 뜻이. 샤오치是气息为了 샤오치라고 하는 거는 기식이 그러니까 기운이 없는 거예요. 기식이 숨이 가쁘다기보다는 그냥 뚜안치는 호흡이 곤단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뚜안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샤오치하고 뚜안치는 숨쉬기가 곤란한 거예요. 호흡이 곤란한 거고 이 샤오치는 기운이 없는 거예요. 기운이. 이 양자는 기본적으로 다른 거다. 샤오치라는 이 단어는 그 근원이 영추 오미편에 나오는데 뭐냐면 고로고 뿌르 빤르저 치수아에 음식이 반일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면 기운이 없어지죠. 반나절을 못 먹었어. 하루 종일 음식을 못 먹으면 어떻게 해요? 기운이 없다. 치사오자. 이런 우리말로 기운이 없다는 뜻이다. 기가 쇠약해진 것부터 기운이 빠지는 것부터 이제 기가 없어지는 것까지. 마치도 뭐냐면 우리가 두절 라오롱의 이티엔 이양 배가 고픈데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치시부주 기운이 없는 거 이걸 말하는 거다. 이건 호흡이 곤란한 거하고는 다른 얘기다. 바로 뭐냐면 샤오치라고 하는 것은 기운이 떨어져 없는 거지. 그래서 츠지탕 내에다 감초를 더해 가지고 또 주위에 주겹 석고통에는 인삼을 더해 가지고 모두 뭐예요? 부중이켈 치자 감초 시자탕에서는 감초로 중초를 보하고 이 주격 석고탕에서는 인삼으로. 왜냐면 샤오치 기운이 없으니까. 그래서 보중 있게 하려고 했던 것들이다. 모두 이거는 만약에 숨이 가쁘다면 가슴을 열어주는 가슴에 기가 시원하게 해주는 약들을 썼어야지. 시에 해백이라든지 이가 그 인삼하고 감초를 썼던 샤오치에 소기에 기운이 없다는 얘기다. 이건 뭘 설명하냐면 내경과 난경과 결합하지 않고 이 명사와 단어들을 해석함으로써 다 쉽게 착오에 빠진 거다. 내경과 난경만 조금 봤으면 샤오치라는 거를 금방 뭐를 뜻하는지를 알 수가 있었을 텐데 이런 얘기한 거. 이상 거론한 예들로 봤을 때 상한론을 공부할 때 반드시 뭐로 했냐 내경, 난경, 근교력 등을 결합해서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단 야오 주의도 그러나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경강부회식으로 갖다 붙이지 마라. 내경과 난경의 그 문장을 제대로 해석하자고 엉뚱한 데 갖다 붙여서 성반잉도 억지에 해석을 해갖고 하지 마라. 이렇게 하게 되면 미엔얼리션 겉은 미엔지는 그러니까 외모는 맞는 것 같지만 정신은 실질은 뭐예요? 빠져버린 거예요. 실얼페이 비슷한 그런 뜻하지만 아닌 거다. 더욱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경의 난경의 문장을 링외 추얼러 잘못 이해하고는 이걸 갖다가 그 자기의 이론의 근거로 삼으려고 하면 그 결론은 뭐예요?
필히 잘못, 그죠? 그러니까 내경 남경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자기가 갖다 근거를 갖다 대면 당연히 상한 이해도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이 어디예요? 내경이 있는 거죠. 내경을 잘 이해해야만 상한도 근계도 이해해요. 이제 우리 후학들에게 이런 건 정말 공부할 게 너무 많다. 엉뚱한 거 해석하지 마라. 그렇게 많은 양방 공부를 개괄만 이해하면 된다. 거기서 뭐 할 건데? 그러니까 지금 맨날 한의사들이 한과들에게 양한방 통일해서 같은 면허증 그냥 양방의사 하려고 하는 거야. 양방의사 아는 게 양방의학 의문학밖에 없으니까. 양방은 뭐 로직이니까 혼자 공부해도 되니까. 근데 양방도 저는 혼자 공부해서 안 된다. 양방은 반드시 양방도 양방 임상 경험 있는 의사들이 가르쳐야 된다고 보는 사람. 저는 그걸 절실하게 느꼈던 사람. 중국에서 저희가 양방 과목을 수도 없이 수술실에도 수술복 입고 들어가 참여도 해봤고, 서양 내과 다 배웠지만 분명히 그 임상을 한 서양 양방 의사들이 가르치는 것이 양방을 이해하는데 첩경이다. 그것도 나는 한국의 한의대에서 양방 의사들이 안 가르치고 양방 과목을 한방 공부한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 절대 반대합니다. 왜 협조를 못 구하냐? 그 자존심하고 아무 관계. 그게 열등감이 아니다. 당연히 양방 과목 양방 의사들이 와서 가르쳐야지. 많은 것들이 고쳐져야 돼요. 많은 것들이. 전혀 무에서 맨바닥에서 시작한 거 아니에요? 김용공 씨 고백처럼. 그럼 맨바닥에서 했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잘못된 거 고쳐가야죠 이제. 자, 다음에 같은 몇 가지 설명을 들어봅시다. 초한징. 적지 않은 상한론의 주석가들이 상한론 중에 초한징, 뭐 1경, 2경, 3경 간다 그러잖아요. 그 썰의 근원을 내경 열론, 소문 열론편에서 보죠. 거기 뭐예요? 하루 첫날은 거양, 태양이 사기를 받고 3일은 양명이 받고 3일은 소인. 자, 이렇게 책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잘 봐야 돼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뭐 천없는 그 모든 지구상의 상대 세계에 나타난 그 모든 표현물들은 완벽이란 없다. 퍼머넌트, absolute, perfect는 없다. 이건 이양이에요. 이양. 그렇죠? 이르죠. 이르. 양이 두 번째 날. 근데 3일로 돼 있잖아요. 이러면 해석이 안 되죠. 이제 6일날 걸음 하루하루 건너간다는 거죠. 이 문장에서 주석가들이 인식하기를 하루에 한 경씩 전이가 돼간다고 생각하는데 상황병의 일반 발전 규율로 보고 있다. 장준경 할아버지는 부지치쇼 이렇게 그 날짜라는 글자에 집착하지 않았다. 이 기초상에 더욱 발전된 얘기를 한 것이다. 이런 시각은 상한론을 해석해 상한론 중에 육정병의 발전과 변화를 해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연론병의 쇼지라는 말을 잘못 곡해하고 있는 거다. 연론편에 며칠날 받아들이고는 육경이 사기를 받은 후에 출현하는 증상들을 나타내는 것이지 추한경의 날짜가 첫째, 둘째, 섯째 이렇게 간다는 거지. 그게 하루 간다는 게 아니다. 날짜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만약에 쇼우주를 해석해서 쇼우주에 치인 사기가 전에 한경을 받으면 육경이 뭐예요? 그 순서에 따라서 전이가 된다는 것이다. 칭원 그런 묻기를 하루 거양이 받으면 거양이 사기를 받으면 이 거양은 뭐예요? 쇼시가 나이징너 거양 어딘지 봤냐? 이 전경의 문제 청년 전문적인 논문을 썼으니까 거기 가서 봐라. 그러니까 이
내경을 근거로 한 건 틀림없어요. 상한이라는 책이. 그런데 내경을 갖다면서 야 내경이 하루마다 갔으니까 3일 됐으니까 소양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첫째, 둘째, 셋째로 봐야지 내경 할아버지도 그렇게 봤고 그렇게 봐야만 해석이 된다. 이렇게 전경이 된다고 봐야지 이걸 하루 그러면 이틀 4일 됐으니까 이게 벌써 음으로 들어갔다. 말이 안 된다. 내경 문장 상한도 문장 봐라. 일주일이 넘어도 양경에서 돌고 있잖냐. 저희가 말하는 거예요. 이걸 뭐로 봐야 되냐? 날짜가 아니라 순서로 봐야 된다. 이런 순서로 들어간다. 그것도 기계적으로 해석하지 마라. 두 번째, 한치. 한치는 진시호는 뭐냐면 양명병의 급파증이 있죠. 세계 급파증의 병리를 이거 한치를 설명을 하는데 이 진수원은 뭐라고 인식하냐면 양명의 급파증 급히 대승기탕을 써야 돼서 하재를 써야 되는 세 조문 중에서 매어 따실 그러니까 그 세 조문을 보면 대실 크게 실증이고 크게 가득 찼다는 이런 엄중하게 니증이 있다는 표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왜 대승기탕을 급히 써서 하재를 써서 내려보내야 되는가? 그러니까 아예 꽉 대변이 꽉 차고 사람이 막 대승기탕 안 쓰면 큰일 날 정도로 그런 표현은 없어요. 이 3급 급파증에는. 그러면 여기서 하재를 내보는 데는 뭘 내려보낸다는 거냐? 천시효는 그것에 의문을 품었던 거예요. 진수원은. 그래서 진시효는 여기서 하재하는 것을 한치로 보았다는 거예요. 뭘로 봤냐면 그 사람은 그래서 이게 영추 동시편에 근거한 건데요. 거기에 보면 왜 위기가 위로 폐기로 이제 뿌려지는데 그 맹렬한 이게 맹렬하다는 뜻이거든요. 맹렬한 기가 위로 머리로 치고 올라가게 되면 그 인후부를 따라서 위로 위누부 그 위로 공차 빈 공간을 따라서 올라가고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눈계통에까지 가갖고 낙맥으로 뇌로 들어간다. 그래갖고 이제 뺨으로 나가갖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뭐냐면 경락의 흐름을 말해요. 객주련혈 아래로 내려갖고 그다음에 자처 옆에 자처를 따라서 그 양명과 함께 아래로 인형으로 내려오고 그래서 이게 위기가 별도로 이제 양명과 별도로 가는 또 다른 가지길이다. 경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달락의 경문은 뭐냐면 그 이달락의 경문을 갖다가 양명 상급파증의 이 한 조문인 그 상급파증에 뭐가 있어요? 무중 뿔리에 눈이 컴컴해지고 잘 안 보여. 눈동자가 그래서 천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건 경락의 흐름을 얘기한 거거든요. 경락의 양명 경락이. 그런데 천시는 진시회는 갖다가 한치가 위로 총토를 머리를 치고 올라가면 그래갖고 눈으로 해갖고 낙맥으로 뇌로 들어간다는 인상을 증명했어요. 그래서 급파증일 때 뭐냐면 한치를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한치를 그러니까 상한눈의 급파증에 보면 눈이 막 안 보여요. 그걸 양명증에 이 한치가 지금 이렇게 치고 올라오면 그러니까 이 한치를 내려주기 위로 치고 올라오는 그 맹렬한 기를 치기 위해서 그래서 눈이 이렇게 멀었으니까 그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그걸 내려주는 게 대승기. 진짜 경광보증 해석이에요. 진짜 너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억지로 갖다 붙이는 거죠. 한치라는 말 그 자체로 갖다가. 전시윤의 이런 해설이 또 맞는 거예요. 한치라는 이것지는 뭐냐면 영추, 동수편, 링슈, 셰커편, 소문, 삐론편 한치 많이 나와요. 소문에도 많이 나와요. 이 본래는 뭐냐면 위기의 성질이 아주 강렬하다는 거예요. 연기에 비해서. 이건 제가 소문에서도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연기는 총화, 좀 뭐랄까요, 좀 부드러운 이렇게 조화를 이룬 연기. 그러니까 연기는 어디를 가야 돼요? 혈관 안으로만 흐르잖아요. 그런데 이 한기는 막 질주하는 기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삐론핀의 말하기를 위기라고 하는 거는 수곡이 아주 강렬한 기운이다. 그 뼈지 화리
손살 같. 왜냐면 한치는 외부의 사기에 대응해야 되는데 느긋하게 이렇게 다니면 되겠어요? 쉽게 말하면 한치라고 위기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 몸에 오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피 바깥으로 나와 떠가지고 강한 사람은 더 많이 뜨는 거죠. 그래서 사기가 들어오면 팍팍 치고 맞고 이래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 매간에 갇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한치는 우리 몸 바깥에서 우리 몸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한치라고 한 거예요. 영추 사격편에 말하기를 위기라고 하는 것은 그거 뭐예요? 한치제 빼앗오지 아주 강렬한 기운을 빼앗오지 아주 질주하고 그래갖고 먼저 어딜 가냐? 사지 말단과 분육관에 피부관에 그래서 쉴 수 없이 돌아. 그렇죠. 우리 몸 바깥에서 사지를 다 지키고 우리 몸 전체를 지키고 오라예요. 오라 쉽게 말하면 왜 위기예요. 위기가 뭐 수위 위치 아니에요. 우리 몸을 지키는 기운이에요. 이걸로 알 수 있는 것에 한치라고 하는 것은 위기고 그 성질 위기의 성질을 말하는 것이다. 즉 한치라고 하는 것은 그 기능이 어떠냐 아주 빠르고 잽싸고 강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위기고 연기를 말하는 게 아니다. 위기는 뭐예요? 바깥에 위기 외에 또 하나의 뭐가 한치겠어요. 위기의 운행이 뭐 맥도를 따르질 않아요. 비론에 말하기를 피부 안으로 다니고 분육간에 다니고 그래갖고 망막을 훈육해주고 그래갖고 가슴과 복부에 흩어져요. 사격편에 말하기를 먼저 사지 말단에 분육간에 흐르고 쉬질 않아요. 그래서 항상 족소음의 분간에서 오장육부를 다녀요. 이 두 가지의 B론과 사격편은 기본적으로 맞는 동일한 얘기다. 동시편에도 말하기를 상청 토 쉰 이엔실 이 말은 위기에 또 하나의 별도의 지맥이 이렇게 눈으로까지 들어가고 위기도 머리로 간다. 그래서 이건 위기에 별도로 양명을 따라가는 것 지략을 말한 것 뿐이다. 피부 중 분육간에 근본 위기가 있죠. 우리 피부와 분육간에 우리 몸을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뭐도 있냐? 눈 계통으로 들어갔고 낙맥으로 가는 별도 지맥 흐름의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별도의 지맥에. 이것도 위기다. 이것도 정상적인 생리 기능을 말했다. 어떻게 한기가 사기가 되냐? 그리고 총토 어떻게 병의 상황으로 보냐? 이건 내경을 잘못 이해했다는 거죠. 터무니없. 그러니까 고대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완벽하게 했어. 그러니까 장점과 천시은의 기가 막힌 명이지만요, 대가지만 이렇게 다른 거죠. 쇠에 한치로 급파증을 이해하는 것은 무증 뿔리레아 친구 눈이 꽉 막혀서 눈동자를 돌릴 수가 없어. 이 실질은 뭐예요? 그거 천시윤이 해석한 거는 한치를 내리기 위해서 한치가 쳐갖고 이때 한치는 원래 내경의 한치는 뭐예요? 생리적인 흐름을 경맥의 흐름을 말한 것뿐인데 어떻게 병리 상태를 보고 눈이 그 상한눈에 그 급파증에 눈이 이거 근데 원래 지금 뭐예요? 다 진액이 다 상해가지고 진액이 다 상하고 눈이 뻑뻑하게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진액이 말라 비틀어져서 위급한 상황이니까 음을 보존하기 위해서 급히 막혀있는 조변을 조시를 뚫어내야만 된다 라고 이제 해석들이 되돌아가는데 천시윤은 이건 잘못된 해석이 대표적인 경을 잘못 인용한 대표적인 경강보약에 해석한 대표적인 예다라고. 급파증은 모두가 뭐예요? 조시를 내보내려고 하는 것이다. 천시는 그러니까 왜 조시 방면에서 고려하지 못했는가? 도리어 편벽되게 아무 관계도 없는 한치를 갖다 집어넣는 겁니다. 이건 왜냐면 급파증 3조문을 보면 매여 티다 후만 후통 부다변 그러니까 세조문에 보면 배가 더부룩하고 복통이 있다든 대변이 막혔다는 등등의 조시가 있다는 얘기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단지 눈이 아프다. 그런데 야우더 슈란 티달러 어떤 조문에는 세 조문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아주 특출나게 심한 걸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천시는 이렇게 별 대승기탕 증세가 없는데 왜 했을까? 그러니까 상한론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를 천시 매여 카오리다 지시하정 일단 이 진수에는 고려해보지만 급파증이 저희 말하는 당연히 대승기탕
때의 따청지땅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를 못했다. 대승지땅은 당연히 뭐냐? 주증이 복만, 복통, 불대변 아니냐? 조실한 거 아니냐? 실증, 외자실 아니냐? 위가실 아니냐? 이 대승지땅을 써야 한다는 말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 그 속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다. 이 말을. 또 쓸 필요가 뭐 있냐? 주간에다 쓰는데. 대승기땅 쓰라고 하면 눈이 확 막혀갖고 눈이 컴컴하고 막 눈동자가 안 들어가고 그러면 빨리 대승기땅 쓰라고 할 때는 그때는 일반적으로 조시가 없는 사람이 그러면 대승기땅 쓰면 안 되고 뭐예요? 배가 가득 차고 복통으로 뒹굴뒹굴 굴르면서 눈이 이제 치켜뜰 정도 되면 이거 열로 음이 너무 상했구나. 이거 빨리 쓰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얘기라고 이해를 했어야 되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서 복만과 복통 일반적인 상황에서 복만과 복통이 있다고 해서 급히 하재 쓸 일이 없다. 조금 늦게서 죽지 않는다. 그냥 단순히 대변이 꽉 막혔다고 죽지 않는다. 하재를 쓰는데 아주 급하다. 급한 이유가 뭐냐? 눈이 캄캄하고 눈동자가 뻑뻑하고 안 돌아갈 정도로 치켜뜰 정도로 음액이 진액이 상했기 때문에 급히 이게 뭐야? 발열로 땀을 너무 흘려갖고 등등 대변이 없는 등등 소위 장증경 단지 뭘 표현한 거야? 급파증의 특징만 얘기한 거야. 특징. 기타는 얘기 안 한 거다. 기타 당연히 복만증 대성기탕증 갖고 있는 거지. 일반 대성기탕증으로는 급할 필요가 없다. 천천히 된다. 근데 급할 때는 언제? 지금 진액이 총각의 상태까지 말라갖고 눈이 그냥 뒤집혀져 가지고 눈동자가 컴컴해지고 눈동자가 돌아가지 않을 정도가 되면 그땐 지금 음이 대승기탕을 갖고 있으면서 눈이 그러면 이건 급해야 더 이상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눈만 그러고 실제 대승기탕증이 복만이 없으면 대승기탕 쓰면 안 되죠. 다르게 봐야죠. 다른 문제 있다고 봐요. 이건 뭐예요? 한치로 급파증을 해석한 것은 경강부엘뿐만 아니라 매여 쯔리 신간 짜원 그러니까 상한놈 자 속에 자간간에 문맥간에 있는 의미를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자간에 글자간에 또는 문맥간의 문제를 이거는 책을 읽는 법에 책을 읽는 방법이 이 사람 잘못된 거예요. 이런 문제는 다음에서 다시 그러니까 천소원이라고 명이지만 그 깊게 공부한 사람이지만 이미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주청 상한론 주청 스스로 말하기를 산두 상한론 잘 상한론을 공부하려면 우주 주도시 뭐예요? 글자 없는 것에 전시유엔 또는 우파주 이걸 해석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자기는 잘 봤다고 하지만 글자 없는 것에 글자 간의 의미들 여기 말 안 하다 한마디도 없어요. 글자가 없어요. 3급파증증에 대승기땅증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뭘 알아야 되냐? 따청지땅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따청지땅이 갖는 기본적인 조건은 다 갖고 있는데 눈이 그런 증세를 보인다면 급히 하재를 써야 된다. 더 이상 고려할 것도 없다. 라는 의미를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행간의 의미를 이해 못한 거다. 아무리 고수를 할지라도. 세 번째로 양간병이라고 했어요. 소음병과 소음병에 처음 걸렸을 때 반대로 발열이 있어요. 맥이 침맥인 자는 마항부자 세신탕으로 치료를 한다. 일련의 주석가들은 어떤 주석가들은 본저문을 태양과 소음의 양감으로 본다. 근데 이것도 억지 해석이다. 성반잉타오다. 태소 양감의 뜻은 뭐냐면 태양병에 소음병이 첨가된 건데 본저문은 바로 뭐예요? 소음표증이다. 태양병은 없다. 시칸 티아오. 자 보자. 조문에 머리에 뭐라고 썼냐? 명명명백하게 소음병이라고 썼다. 어떻게 양간이라는 말이 나오냐? 양간. 아마 양간이라고 나오는 이유는 이 마황을 봐서 그랬을 거예요. 표증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근데 이 표증에 관한 해석이 태양 표증이 아니라 소음 표증이라고 보는 거예요.
참 이상한. 그래서 열이 나는데 소음병이면 열이 있을 수가 없죠. 음병이니까. 근데 반대로 열이 난다고 표현했다. 장중영 할아버지는 반발열이라는 말을 썼다. 만약에 태양병이 겸했다고 하면 발열은 정상적인 현상이죠. 태양병이 있으면 태양병도 같이 걸렸으면 당연히 열이 나고 추워야죠. 오한발열이 있어야죠. 어떻게 반이라는 말을 썼냐. 반이라는 말을 쓴 거 보면 이게 태양병이 없기 때문에 반이라는 말을 쓴 건데, 태양병도 있다면 당연히 열이 있으니까 그냥 발열이라고 썼어야지. 이 리커샤우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잘 하는 게 명백하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더즈 처음 병을 얻었을 때, 소음병 처음, 반대로 소음병이면 처음 얻었을 때 열이 없었는데 열이 난다라고. 여기서 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발열은 소음병 초기에 잠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뭘 보면 말씀해, 맥이 진맥인데 파우로 폭로하고 있냐면 뭘 명백히 나타나고 있냐면, 이건 소음병이라는 걸 명백했어. 만약에 태양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양병이란 맥이 진맥이면 안 되지. 그러므로 본전은 뭐예요? 태양병에 소음병을 관한 소위 말한 태소양감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틀린 얘기다. 양감이라고 하는 이 글자, 이 단어는 그 근원이 소문 14편에 나오는데, 그 소문 14편의 원문에 보면 양감이 한사의 양감이, 즉 병이 걸리는 하루면 거양과 소음이 동시에 병이 걸리는 이 양감. 그러면 두통과 목이 타고 번만해요. 그렇죠. 본태알 그럼 보면 두통도 없어요. 목이 마르지도 않아요. 번만하지도 않아요. 만약에 양간이 태양과 소음이 이렇게 황진하게 나오면 양간인데, 동시에 걸치면, 그러면 두통과 고관과 번만이 있어야 되는데, 본조문에 상관된 본조문에 그런 말이 없어요. 단지 발열하고 맥이 침맥이라고 해요. 열람편은 또 뭐라 그러냐면, 양간이 얼핑저 한사로 태양 소음이 양감이 돼 갖고 병이 된다면 뿌미에는 반드시 죽는다. 자, 본조에서 상한된 본조의 소음병의 초기 표증은 반대로 발열이다. 주의 VS증, 이거 반드시 이게 결코 죽는 증이 아니야. 이렇게 위험한 증세가 아니야. 이거 수어에 뭐냐면, 연륜의 연륜에서 나오는 양감으로 본정을 해석한다는 것은, 이건 진짜 장관이사다. 장삼이사다. 말도 안 된다. 억지로 갖다 뒤집어 머리를 씌운 것이다. 입혀놓은 것이다. 잘못된 거다. 다음 또요. 네 번째입니다. 루브 소음병의 이 3급파증, 이 양명병의 3급파증이 있었죠. 대부분이 다 진액에 손상되고 위중한 상태예요. 음을 더 이상 놔두면 음이 완전히 망음이 돼가지고 완전히 생명을 보존할 수 없대. 근데 이 소음병에도, 소음병은 참병 아니에요. 급히 하증을 쓰는 경우가 3가지가 있어요. 이게 진짜 이게 지금까지 쟁론이라는 분, 찬병인데요. 어떻게 급히 하증을 쓰냐. 대승기탕으로. 그래서 많은 쟁론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주석가들은 말하기를 주저하셔. 유부라고 한다. 말을 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병의 사기가 본래 소음병에 맞았어. 소음, 일대 중음은 소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소음에 맞은 후에 어디로 머물러 들어갔냐면 양명의 이 부는 양명을 들어갔다. 그래서 급파증이 됐다고 해서 양명에 이제 조시가 생겼다는 거예요. 실제 양도마 이 말인가? 우리 먼저 중음 루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고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이 단어를 소음 급파증에 쓰는 것이 마땅한지 아닌지 해석함에 있어서 한번 살펴봅시다 하는 거예요. 중음 류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디에 나오냐면 영추 사기 장부 병영편에 나옵니다. 자, 중위 미엔
얼굴의 중부로부터 내려와서 양명이 내려오죠. 경락이. 그래서 그러니까 얼굴 가운데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양명이에요. 얼굴 가운데 코 옆으로 해서 이렇게 양명이 내려오죠. 얼굴에서 중이짱 뒷목으로 내려가는 뒷목으로부터 내려가는 것이 태양이에요. 이제 경락을 얘기하는 건지 알겠죠? 중이 자저 샤오양 빰으로 옆에 귀 앞에 빰으로 해서 내려오는 게 뭐예요? 소양 경락이죠. 삼양 경락이 얼굴 그러니까 이제 상부에 얼굴을 중심에서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태양은 뒤로 목으로 가는 거고 양명은 얼굴 가운데로 해서 내려오고 소양은 빰을 옆 측면을 해서 내려와요. 그래갖고 뭐야 가슴 응의 가슴이죠. 가슴과 등 옆구리를 가슴으로 내려가는 건 뭐예요? 양명이죠. 등으로 내려가는 건 뭐예요? 태양이죠. 양 옆구리 내려가는 건 뭐예요? 소양이죠. 그래서 그 경락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다. 또한 말하길 중이 음저 뭐예요? 이때 중자가 뭐예요? 흐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음으로 흐르는 자는 어떻게 돼요? 장총 비 위에 싱시 후 위에 벽을 행시 벽과 월은 흐른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벽월이라는 말도 없어요. 벽과 월을 따로 썼어요. 그럼 다른 글자예요. 한 글자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원문 찾아봐야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옛날에 그 한국에 번역된 책 보면 뭐 형편없는 이상한 책들을 굉장히 많이. 자, 원문에 뭐라고 돼 있냐? 이 글자에 월변에 행이 이게 붙여서 한 글자인 거예요. 이거를 이 글자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붙여 쓴 글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밖에. 그럼 여기다 가로를 해줘서 묶어줬어야 되는데 안 묶어주니까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없잖아요. 이 중국말로 항이라는 발음이에요. 그럼 항이라는 발음인데 이 항에 대해서 뚜아니자에 슈원 지에즈주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설문이 뭐냐? 이게 여러분들 한의학 공부하려면 우리 후학들 많이 공부해야 돼요. 이 동안 시대에 허진이라고 하는 분이 책을 쓴 게 설문해자예요. 그러니까 동안 시대의 자전이에요. 글자의 뜻을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항제내경이나 상한, 근계 그 당시에 수많은 사서, 오경들을 볼 때 이 설문해자가 굉장히 중요한 자전이 된 거예요. 그 당시의 뜻을 밝히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의 뜻을 밝혔는데 이 설문해자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청나라 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주석을 붙이는데 그 중에 4권이 대표적으로 유명한 책인데 제가 다 갖고 있는데 수도 없이 붙여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청나라 쪽에 많은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출세를 포기하고 이제 훈고학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언어학으로 나 이제 출세 안 해 공부해서. 그래서 훈고학이 그때 굉장히 많이 발전하는데 그때 대표작이 뚜아니짜의 설문지혜자주예요. 그래서 설문지혜자주에는 뭐라 그러냐면 이 항이라는 말이 무릎에 가까운 정강이 진치 무릎 진 근술 항 진 근술 진 그러니까 무릎에 가까운 정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팔과 그 다리에 시작을 하는데 음에 만들어 이 팔과 다리는 그 음이 피부가 팔의 안쪽을 보세요. 음부는 피부가 얇고 바깥은 많이 붙었지. 그 살이 띄어오죠. 흐물흐물해서 쉽게 풍사를 받아요. 그래서 올로 음이 상하게 돼요. 또한 말하기를 신체의 몸에 풍사가 맞으면 필이 장부가 동하게 돼요. 흔들려요. 바람을 맞으면 장부에까지 들어가면 맞게 음을 통해서 맞으면
음경을 통해서 맞았으니까 장부가 동하게 되죠. 그래서 사기가 음경으로 고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이 오장이 만약에 실하다면, 오장의 기운이 실하다면 사기는 거기에 머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오냐? 부로 들어가게 돼요. 그 해당하는 부. 예? 비장에 걸렸으면 어디에요? 양명경이 위로 들어요. 중양즈 르위징. 그래서 고로 양경에 맞아가지고 경에 머물게 되니까 중음저 뭐예요? 부에 머물게. 그러니까 양경락에 사기가 들어오면 그냥 경락에 머무르고, 그 다음에 음경락을 타고 들어왔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오장으로 들어가는데 그 오장에서 밀려서 부로 날아가게 된다. 이런 사상이에요. 황제령의 기본적인 사상에 또 하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사기들은 비록 이렇게 오장에까지 들어가지만 그 기운이 강하면 어떻게 돼요? 부로 밀려나요. 그러니까 외부의 사기는 우리의 오장을 쉽게 상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이 조문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황제령 외부의 사기는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지독한 사기라도 쉽게 우리의 오장을 상한, 오장에 잘 봐야 돼. 오장의 기가 실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코비드19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오장의 기운이 실하면 어디로 밀려나요? 부로 밀려나요. 육부로 밀려나요. 육부는 소화기 계통이죠. 그 소화기 계통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장의 기가 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간이라든지 폐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내경의 사상은, 그래서 외부의 사기로 인간은 쉽게 우리 몸은 오장에 상하지 않게 돼 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황제내경에서 마음으로 상하면, 감정으로 상하면 바로 오장에 상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밭을 다스리는 게 얼마나, 여러분들 정말 마음밭을, 수많은 병이 뭡니까? 마음밭으로부터 온 병인 거예요. 위험한 병들은 다. 그래서 영추 사기 장보병영에 뭐라 그러냐면, 말하기를 고인들의 병인하게 그렇죠. 이게 지금 저기랑은 상한노랑 관계가 자체도 없잖아요. 고인들은 뭐라냐면 사람의 몸이 얼굴, 머리, 가슴, 등 등의 전신의 양경락이 어떻게 경락이 분포하는지, 또는 음경락은 머리로 안 올라가고, 그래서 사기가 머리나 얼굴이나 목이, 뺨 등에 또는 가슴, 등부에 있을 때 필히 그 병변이 뭐예요? 삼양경이 나타나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다. 삼음경락은 사지에 있는데 분부가 그러니까 삼음경이 다 사지 있잖아요. 삼음경이 머리에 안 가잖아, 얼굴부로 안 가잖아 주로. 그래서 팔과 위에싱 이게 뭐예요? 정강이 안쪽으로 흐른다. 그래서 안쪽은 음이다. 그래서 그 기욱이 부들부들해 가지고 짙게 사기를 받아서 삼음으로 들어가는데, 양은 외부를 주관하고 음은 안을 주관하기 때문에 양경이 사기를 받으면 병변이 필히 뭐예요? 몸통과 기부의 외부에 나타나고, 음경이 사기를 받게 되면 병변이 필히 뭐예요? 몸통의 내부에 나타나게 되는데, 몸통 외부의 병을 갈라서 경병이라고 하고, 몸통 내부의 병을 일러서 부병이라고 하는데, 이는 뭐냐면 양경에 맞은 즉 경에 머물게 되고, 음경에 머물게 되면 부에 머물게 된다 라는 도리를, 그 도리는 설명했죠. 음경에 맞으면 오장에 들어가는데 오장이 보통 다 실하기 때문에 다 부로 밀려난다. 그래서 음경에 맞으면 사기가 부로 들어간다는 도리다. 그래서 이거 다 붙은 글자예요. 운동하면 안 돼요. B항 네이처, 팔과 다리에, 그러니까 사지의 안쪽에서 경락은 직접 장부랑 통해 음경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웨이셔머 중인 뿔리우, 왜 음경에 맞았는데 장에 안 물고 부에 묻냐? 내경이 또 말했잖아요. 사기가 사람을 상할 때 또 뭐예요? 정기가 허할 때는, 누가 장기가 허하지 않다면 사기가 어떻게 돼요? 육부로 몰려난다. 필히 퇴로를 찾는다. 빠져나갈 어디를? 육부 소화기계통과 소화기계통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간염에 내가 항체가 있어요. 간염이 걸렸어요. 근데 나도 몰래 걸렸어요. 어떻게 돼요? 간염균이 간에 들어왔어요. 간에 들어왔는데 장기가, 오장의 기가 강해갖고 장에서 밀려서 어디로 갔어요? 다음으로 갔겠죠. 그 쓸개로 통해가지고 쓸개즙과 함께 배출돼서 나오고, 어느 날 아마 입이 쓴 거를 느꼈을 거예요. 그러면서 치아 오장,
아주 교묘하게도 5장 각각 뭐야? 상합하는 부가 있죠. 그래서 시에 얽붙잖아. 그래 6부는 다 뭐예요? 내보내 다 흘러보내는 곳이지 묶어두는 곳이 아니잖아요. 소위 사기가 마로 뭐야? 그 경락다는 해당하는 부로 밀려나 가지고 예? 그래서 거기 머문다. 이것이 중임 루브라는 얘기다. 중임 루브의 중임은 음경에 사기가 맞았다는 얘기다. 그의 진정한 뜻은 뭐냐? 에? 팔과 다리에 내층 음측면에 사기가 맞아서 소음에 맞았다는 뜻도 아니다 이게. 예. 진정한 뭐예요? 소음에 맞았다면 소음에 사기가 맞지 않았다면 류프의 응당 뭐예요? 그럼 소음에 사기가 맞았다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소음이 받지 않고 밀려났다면 방광으로 들어갔어야지. 예? 그럼 대상에 머물렀다 양면에 머물렀다는 건 말 자체가 아니야. 그렇다고 해도 그래서 급발진이 됐다는 건 더욱 말이 안 된다. 만약에 소음에 들어갔다고 하자면 항전해경에 의하면 소음의 5장에 신장에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신장과 해당되는 방광에 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왜 대성기탕이 급발진이 나오냐? 소음병에 어디로 머물러 들어가요? 방광으로 들어가요. 소음병에 팔걸이 되면 이 일신의 전신에 뭐 손발에 모두 열이 나는데 열이 어디에 있어요? 방광에 있고 필이 뭐야? 혈변을 보게 된다. 이것이 중일 루블마. 그렇지만 여기에 소음병은 이게 8개월이 됐어요. 뭐야? 장기가 실해서 사기를 맞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중음 류브라는 말을 갖고 소음병의 3급파증을 해석하는 것은 경강부의 한 해석이에요. 또한 내경에서 말하는 중임 류브라고 하는 뜻 자체도 제대로 해석한 것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그 정말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해서는 뭐예요? 고문 실력, 풍부한 고문 실력,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경전에 대한 이해, 철저한 이해, 올바른 이해 없이는 아무리 명의를 할지라도 이런 착오들을 갖고 있고 잘못된 일을 갖고 있었어요. 지금 이와 같은 그 리커샤오 교수께서 정말 튼실한 깊은 고문 실력으로 한의학을 공부해 갖고 그 많은 항암에 관한 많은 그 문제들을 여러 가지 잡다한 문제들을 많이 해소했던 그 유명한 분입니다. 현대. 그래서 그분의 지금 주장이 꼭 경전에 대한 깊고 올바른 이해를 기본적으로 해야만 된다. 한의학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상한론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오늘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자간의 행간의 문제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만 된다는 책을 볼 줄 아는 기본적인 원리죠. 그것에 관한 그의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통의 한의학을 아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달빛 유튜브 한의과 대학이라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빛닷컴을 개편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남은 삶 동안에 이 한의학이라고 하는 한국 땅에서 최초로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축적되고 발전되어 온 한의학에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뭐 자격증은 줄 수도 없지만 그런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학문의 한 범주를 저 개인적으로 죽을 때까지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의학 각 과목별로 뭐 각자가 유튜브에 올린 강의를 올리고 있다면 뭐 이 한의과 대학 내에 달빛닷컴 내로 저희가 링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하실 분들은 자기가 강의를 자기 이름으로 유튜브 강의를 하시고 그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심사해 가지고 그 달빛닷컴의 한의과 대학 속으로 각 과목별로 링크를 시켜서 많은 분들이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그 이와 같은 유튜브 강의를 생각하거나 하시고 있거나 이미 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그 내용을 제가 검토해 가지고 저에게 어떤 얘기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대로 유튜브 내용을 링크해서 달빛닷컴에서 전체적으로 올려줄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저희 생각에 같이 하시는 분들, 뜻 있는 분들은 함께 하시고요. 그러면 얼마든지 같이 해서
우리 한국 사회의 한의학이라고 하는 그동안 기존에 왜곡되고 잘못되고 잘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중국에서의 그 방향과 맞춰서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제가 일생 동안 남은 삶을 전부 다 이곳에 투여해 가지고 한의학의 새로운 기틀을 잡는데 조그만 도움이라도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요즘엔 일찍 은퇴를 하시는데요. 제2의 인생을 자격증을 줄 수는 없지만 한의학과 함께하면서 공부하면서 저희 아버님도 80이 넘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한의학 공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혼자서 책을 사가지고 뭐 이제는 그럴 필요도 없죠. 유튜브 보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유튜브에서 체계적으로 아예 중국의 정통 한의학을 아주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리고 그 노하우를 여기다 다 올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 자기가 지킬 수도 있고요. 주위 가족들을 도와줄 수도 있고요. 또 가장 위험한 치매를 예방하는데 도운 지적 활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라고요. 예. 자, 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라기보다는 심리적인 큰 지지감을 받을 수 있겠죠, 제가. 자, 모두 빛과 사랑이 넘치는 복되고 즐거운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밴쿠버 달빛 안녕 원장 김동영이었습니다.